이 시간에는 리더가 어떻게 조직의 전략을 만드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전략이란 원래 군대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전쟁 중에 상대를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방법, 계략, 책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일상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전략을 세우고요. 성인들은 노후의 재정 전략을 세우는 이런 식이죠.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략이라는 말은 반드시 싸움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적합합니다. 물론 경쟁에서 이겨 목표를 얻는 것도 포함되죠. 자, 우리 주변에서 전략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비유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이 못 그리고 망치를 들고 나무 기둥에 다가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나무 기둥에 못을 대고 망치로 두드립니다. 망치질 몇 번 만에 못이 나무에 단단하게 박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못이 나무에 박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여러분이 망치로 못을 두드렸다는 거 말고요. 사람들은 흔히 못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그보다 약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못 대신에 못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망치를 가지고 나무 기둥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나요? 망치가 못을 뚫고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 기둥이 망치질에 흔들리거나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치가 못처럼 기둥을 파고들지는 못하죠. 망치와 못, 차이는 분명합니다. 못은 뾰족합니다. 그렇죠. 뾰족한 못의 끝부분에는 엄청난 돌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이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전략,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팀 차원에서 전략을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부터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업무의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에너지를 모아서 못처럼 예리하게 만들어 돌파력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란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죠. 남들이 한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나답지 않은 방식으로 멋진 말 하는 거,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과 싸워서 미국을 물러나게 만든 베트남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호치민, 그리고 군사 지도자 응우엔잡인데요. 응우엔잡은 이른바 삼불 전략이라는 걸 구사했습니다. 세 가지 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입니다. 베트남군은 미군이 바라는 대로 낮 시간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바라는 대로 넓은 평지에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바라는 대로 전면전으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베트남군은 철저하게 밤에 정글에서 게릴라전만 했습니다. 참 촌스럽고 또 치사한 방식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거대한 미군이 지쳐서 결국 자기네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전략의 힘인 거죠. 자, 이번엔 기업 사례를 볼까요?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만들고 또 실행할까요? 햄버거 식당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1위 햄버거 체인 사업체 어디요? 맥도날드. 대도시마다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빅맥 세트는 가격이 대략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한 끼 식사 치고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죠. 전 세계 대도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푼돈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는 걸까요? 맥도날드의 사업 전략은 박리담회입니다. 즉, 이윤이 낮아도 상품을 워낙 많이 파니까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는 철저하게 비용을 줄입니다. 식재료를 반쯤 가공해서 업무를 줄이고요. 기계로 사람을 대신해서 인건비를 줄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매장 가시면 직원들 만나시죠? 직원 상당수가 시간제 근로자인 것도 바로 이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전략을 가진 햄버거 체인도 있습니다. 쉐이크 쉑버거.
이 햄버거처에 있는 유기농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햄버거를 만든다고 자신을 홍보하는데요. 강남대로 또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처럼 젊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인기 장소에만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사면요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식당 앞에서 줄을 섭니다. 쉐이크쉑의 전략은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고급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일종의 명품 전략,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명품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쉐이크쉑은 매장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만듭니다. 직원들은 간단한 영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선호하죠. 자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값이 비싸니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답니다. 이제 또 다른 전략을 가진 햄버거 식당을 만나볼까요? 중고등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미니 햄버거 가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학생들이 사장님 양파 좀 빼주세요, 오이 좀 빼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우리한테 그런 메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도 있죠. 햄버거 식당의 사례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전략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중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 두 번째, 고급스러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파는 명품 전략. 그리고 세 번째, 단골 고객들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고객 밀착 전략. 자, 이 전략들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의 핵심은요, 선택, 집중,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전략을 또는 그 가능성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맥도날드는요, 씀씀이 큰 사람들을 겨냥해서 유기농 고급 햄버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박리담의 전략과 충돌하기 때문에 조직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쉐이크쉑 버거는요, 임대료가 싼 도시 외곽으로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거든요. 또 학교 앞에 햄버거는 절대로 명품 햄버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괜히 가격만 올라가서 단골 고객이 다 떠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하겠다, 이건 과욕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못의 끝이 무뎌져서 돌파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팀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멋진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좋으니 다음 단계를 따라서 팀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올해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목적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팀 미션에 명시된 팀의 역할도 참조하고 상사분이 제시한 전사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달성하기로 한 목표, 이것도 대상입니다. 둘째,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아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조직의 돌파력을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무엇부터 할지, 그걸 언제 할지 생각해 보세요. 분기별로 할 일들을 생각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해 보세요. 개인들의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조직의 자원을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조직은 돌파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목표 수립에 필요한 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팀의 미션도 있고요, 전략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첫발 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걷기 시작하면 계속 걷는 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